자, 열역학에서 지금까지 배운 걸 일단 한번 정리해보자. Q는 열을 받은 흡열한 양, 방출한 양은 B열 곱하기 M 곱하기 델타 T 또는 연용량 곱하기 델타 T다. 이 C와 큰 C가 기준이고 여기 실질적인 비례하는 값들을 써준다고 보면 되는 거고, 열전도도 그러니까 시간당 지나가는 열, 시간당 방출한 열 또는 흡열한 열은 L분의 KA 델타 T다. 자,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, 기체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바 제곱는 2분의 3 kt라고 한다. 2분의 3 kt 매우 중요함. 이 운동 에너지 총합은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U라고 한다. 그래서 2분의 3 nit, nit는 또 pv이기 때문에 2분의 3 pv 또는 nit는 또 nkT인 거 여기 나와 있어. pv는 nit는 nkT다. 그리고 1은 P 기체가 하는 일인데 P 델타 V인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등압 과정에서 네모 직사각형의 그거 면적 구하는데 쓸 수 있고, 이제 인테그랄 P dV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다. PV 그래프 면적이 바로 기체가 한 일이다. 또 내부 에너지 변화는 내부 에너지가 2분의 3 nRT이기 때문에 2분의 3 nR 델타 T이고, 또 델타 T는 델타 PV라고 할 수 있어.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P2V2 빼기 P1V1, 이게 좀 민감해. 그 그래프에서 압력이 든 부피든 좀 변하면 이게 변했을 거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는 아마 변했을 거야. Q는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한다. 앞에서 배웠던 등적 과정과 정확 과정을 다시 보자면, 이제 이 PV 그래프를 그릴 때는 등원선을 항상 염두에 잘 그리면 되는 거고, 이제 등적 과정의 경우에는 부피는 일정한 채로 이제 압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, 이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등적이기 때문에 W가 사라져. 그래서 Q는 델타 U라고 식이 간단하게 되고, 요게 2분의 3 nR 델타 T이므로, 근데 이제 R을 앞으로 빼서 2분의 3 Rn 델타 T라고 쓸 수 있어. 그래서 우리가 2분의 3 R을 CV라고 할 거야. 지금부터 정적 몰 비열이라고. 그래서 Q는 CV 곱하기 N 델타 T라고 하겠다. 자, 그 다음 정압인데, 정압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채로 여기도 등운선을 잘 그리게 되고 부피가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인데, 이제 W가 면적이다. 이 사각형 면적 P 델타 V를 구하면 돼. 앞에서 말했듯이. 또는 NR 델타 T로 구할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이 P, V가 몰라도 혹시 온도 변화를 안다면 이 1의 양은 NR 델타 T로 구할 수 있다는 거고, 델타 U는 당연히 2분의 3 NR T 델타 T이기 때문에 또 2분의 3 P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PV2 빼기 PV1이지. 이게 중요해. 부피가 이렇게 변했으면 분명히 부피든 압력이든 변하면 이 식에 의거해서 내부 에너지가 변했을 거야. 따라서 이 두 식을 조합하면, 이 식과 이 식을 조합하면 2분의 Q는 전체 Q는 2분의 5 NR 델타 T라고 할 수 있어. 근데 여기서 2분의 5를 CP 등압 몰비율이라고 할 거야. 그래서 앞에 여기 등적 몰비율처럼 Q는 CPN 델타 T라고 쓸 수 있어. 자, 그리고 Q 여기 등압 정압 과정에서는 이제 다 존재해. 그러니까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 일도 하거든. 이게 근데 그 비율이 항상 5대 3대 2의 비율을 나타내. 그래서 하나의 값을 알면, 예를 들어서 2를 알았다. 그러면은 Q는 2.5배일 거다. 델타 U는 1.5배일 거다. 이것을 추론하는 게 가능하다. 자, 비열이든 몰 비열이든 간에 그 크기가 크다는 것은 일정한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야. 따라서 CV, CP, 이제 CP가 더 크므로 등압 과정에서 온도 높이는데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맞아. 그래서 CP가 CV보다 크니까 등압 과정에서 기체의 온도를 높이는데 더 많은 열 에너지를 투입해 줘야 한다. 그 다음으로 이제 등원 과정인데, 등원 과정은 말 그대로 등원선을 그대로 딱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중요한 점은 보일의 법칙을 그대로 따른다는 거야. 그래서 P1 V1 곱하기는 P2 V2, 이게 같다는 게 아주 중요해. 그러니까 PV 일정하다는 게 보일의 법칙이고, 결국에는 PV는 nRT이므로 이제 온도가 일정하겠지. NR은 변하지 않을 테니까. 그래서 Q는 델타 U 플러스 W에서 이게 온도가 변하지 않으니까 델타 U가 그대로야. 그러면 Q는 W라는 게 나오는 게 힌트야. 그래서 Q는 W고, 그것은 이제 W는 면적을 의미하므로 인테그랄 V1 V2 P dV 하면은 이걸 적분하면 Q는 W는 nRT ln V1분의 V2는 또는 PV는 ln V1분의 V2, 처음 부피, 나중 부피. 이제 등호 과정에서 한 일 또는 받은 일은 면적을 구할 필요 없이 위의 식으로 구하면 된다. 그리고 Q는 W다에서 온 거야. 결국에는 Q도 이렇게 구하는 거고, 값이 같다. 다음 이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단열 변화인데, 이제 단열 변화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. 등원선 사이를. 이제 결국엔 Q를 0으로 쓰고 델타 U 플러스 W라고 하면, 이제 열을 받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까? 가지고 있던 내부 에너지를 사용해서 일을 한 거다. 0은 지로는 델타 U 플러스 W 갖고 이렇게 식을 쓰면은 결국에는 2분의 3 NR
T2 마이너스 T1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. 그러니까 면적 대신 그냥 이거 구하면 돼. 그 등원 과정하고 비슷하지. 대신 등원 과정에서는 nRT ln v1분의 v2였고 여기서는 2분의 3 nR t1 마이너스 t2 이런 식으로 식을 유도하면 돼. 그걸 머릿속에 박아놔라. 단열 팽창하려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겠어? 내부 에너지를 쓴다고 했잖아. 그러면 당연히 온도는 하강하는 거고, 단열을 압축한다면 온도는 상승하는 거다. 자, 등온선이 매우 중요해.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지금 T1, T2가 있고 압력과 부피가 다 주어졌어. 왼쪽 그래프에서 주어진 정보만으로 T1 대 T2가 어느 정도인지 비를 구할 수 있어. PV는 nRT를 사용하면 돼. PV 값 아니까 T2는 뭐 PV 하고 T1은 PV 하면 결국에는 T1 대 T2는 1대2라는 것을 알 수 있다. 1대2. 2배 더 온도가 높은 거였어.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자면, 이제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가나 다순으로 이렇게 변하는데, 이제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고 했으니까 등온 과정이라는 걸 힌트를 얻을 수 있고, 이제 모래가 그대로인 것을 보고 등압 과정일 것이라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. 그리고 이 T2의 경우에는 앞에서 봤듯이 이 PV와 또 PV 정보가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나 성립하는 PV는 nRT를 이 나와 다해서 비교하면 T2는 ET라는 것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위에 같은 상황은 등호선으로 하여튼 PV 그래프 충분히 그릴 수 있는데, 먼저 T1과 T2를 이렇게 그려. 그리고 부피를 2분의 V가 있고 지금 V 있고 또 압력이 P가 있고 EP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줘. 그러면 가에서는 V고 P이기 때문에 여기를 나타낼 수 있어요. 이게 바로 가다. 나는 T이고 또 2분의 V이기 때문에 T이고 2분의 V, EP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잘 안 맞지만 갖다가 치고 이 과정이 바로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이고, 다의 경우에는 T2로 넘어가고 부피는 V가 되고 압력은 그대로니까 이렇게 간다. 바로 이게 이렇게 PV 그래프에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야, 우리가.